네, 이번 시간에는 하승훈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자 하승훈의 주식 투자 TV라는 주식 유튜브와 주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하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냥 지금 뭐 급한 마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어떡합니까,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 좀 네. 입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좀 조언을 좀 네.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뭐 펀더멘탈 분석이나 이런 거는 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는 차트, 예.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주봉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네. 테슬라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근데 전형적인 고점 패턴이 나왔잖아요. 어떤 패턴이냐면 우선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상태가 안 좋죠. 예.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헤드 앤 숄더라고 해서 머리 어깨형 패턴인데 이게 왼쪽 어깨가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죠. 이게 머리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완성은 이 넥라인을 깨면 완성이거든요. 그럼 급락이 나오는 건데 예. 여기서 이렇게 깨졌죠. 네. 깨지면서 그래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0과 220 그 자리가 중요한 어떤 생명선과 또 같은 자리였고 거기가 깨질 때부터 확률상 120을 보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군대로 치면은 마지막 방어선이 깨졌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왜 120이 일단 기본적인 네. 목표치가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올라갔던 자리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예. 급등하기 전에 요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지지를 받다가 급등했고 여기가 이제 하나의 지지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대략 120 정도 되거든요. 예. 이번에 120을 깼다가 예. 어제 8% 올라가면서 120 넘었어요. 그렇죠. 예. 121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기본적인 하락 목표치를 1차 목표치를 일단은 채운 거죠. 그리고 뭐 데드캡 바운스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술적 반등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자 일봉으로 한번 전환해서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예. 이 위에서 엄청나게 매물을 쌓고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이 헤드 앤 숄더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요 위에서 엄청난 매물을 쌓고 내려왔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여기서 엄청난 매물을 쌓고 내려온 겁니다. 이때 머스크 팔지 않았나요? 이때 아마.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트위터 때문에 예. 가파르게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도 얘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거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지만 그냥 핑계 하나만 대봐 그럼 빠질 그렇죠. 거니까 이랬던 네. 상황이었다. 그게 아니었어도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경기의 분위기, 테슬라의 분위기는 결국에는 빠질 거였는데 그게 이제 촉발을 시킨 거죠. 근데 그거를 아니까 머스크가 그럼 나는 우리 주주들보다 내가 먼저 팔을게 이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야. 그 사람이 이제 향후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좀 팔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매물을 엄청나게 쌓고 내려왔잖아요. 예. 그럼 이게 바닥을 만들려면 그 매물을 쌓은 만큼 밑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화하는 시간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다시 이제 바닥을 만드는데 그만큼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도 또 빠지고 그러니까 저점을 막 깨면서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최소한 나올 확률이 높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지금 테슬라는 주요 빅테크 중에 약한 흐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빠지고 시장이 좀 반등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바로 나오기가 어렵고 매물 소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투자자들이 원하는 300달러로 빠른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확률적으로 많이 낮다. 제 생각에는 예. 거의 그거는 불가능하고 예. 진짜 운이 좋으면 예. 이 넥라인 언저리 예. 뭐 200에서 210 언저리는 운이 좋으면 갈 수는 있죠. 네. 안 그래도 외국 보고서 중에서 그 목표 주가를 그 정도 선으로 네. 많이 내렸더라고요. 이따가 여기서 지지가 됐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 지지가 됐던 자리고 예. 여기가 깨지고 다시 여기서 두 번 부딪히고 급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뭐에서 200 정도 올라오면
한 번에 돌파할 확률은 극히 낮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정말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좀 보면 이게 최근 들어서 하락은 심해지는데 거래량이 이제 폭발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일단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는 일단은 좋은 신호죠. 아, 그래요? 단기 그러니까 하락 초기에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하락 초기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매도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니까, 예. 매도하는 물량이 많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고점에서 하락한 만큼 또 하락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거기 일시적으로 살짝 깬 건데, 그래서 거기서 거래가 엄청 터졌기 때문에 지금 대량의 손바뀜이 바닥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한동안은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날 확률이 높은 흐름은 만드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는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바닥에서 테슬라 주주들 분들에게 좀 참고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저도 뭐 같은 영상들 많이 올리지만 기술적인 이야기 관점에서도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다라 보고 저도 느꼈던 게 네. 투자에 대해서 너무 한쪽만 보지 말고 좀 폭넓게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기술적 투자 하시면서도 좀 펀더멘털 같이 보시나요? 보는데 예. 저는 좀 보통 사람들이 펀더멘탈을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 주 메인이고요. 펀더멘탈 분석은 이제 보조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더 중요한 건 좋은 실적이든 안 좋은 실적이든 실적이 나왔을 때 시세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국 스마트머니가 매도를 하면 이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다면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도 매도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많죠. 예. 그렇죠. 예. 매집하는 과정에서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기술적 분석에는 선도 세력이 있다라 전제를 하고 그거의 움직임을 추정해 보는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아, 또 이렇게 차트 쪽 관점에서 보니까 재밌네요. 네, 재밌죠. 네. 스토리가 되게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차트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네. 어떤 건가요? 결국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예. 얘기 나눴던 부분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다우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우 지수를 처음 만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관한 뷰를 칼럼을 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우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우 이론이 사실상 기술적 분석의 고전, 차트 분석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시세는 경제와 관련된 어떤 사실이든 그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지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 뭐 9.11 테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도 주가는 미리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마저도 선반영을 다 한다는 거죠. 어떻게 선방했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전제가 다르구나. 가치 투자자들은 보면은 시세는 뭔가 지금 비합리적이다라 전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밸류 대비 저렴한 게 있고 결국은 이게 다시 밸류를 회귀한다. 따라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제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는 시세 자체가 이미 벌써 반영이 끝난 거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트 투자로 되게 또 많이 성공을 네. 이루셨다 그래가지고 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21년에 이제 키움증권 실전 투자에 대해 나가서 1등을 이제 했고 22년에도 또 나가서 2번의 1등을 했고요. 그래서 21년, 22년에 1위 3번을 하고 와, 아직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네. 그럼 막 하루에도 거래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실전 투자 대회는 네. 이 회전율 거래가 굉장히 많죠. 아, 그럼 스윙이- 하루에도 몇 번 결제하는구나. 그렇죠. 데이 트레이딩 많이 하고 장중 단타도 많이 하고 물론 스윙도 하고 매매를 많이 하죠.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네. 자, 오늘 차트를 좀 통해서 네. 국민주들에 대한 고충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S사, 예, S사. 삼성전자. 네, 10만전자 얘기 나왔던. 좀 어떤가요? 좀 봐주시죠. 네. 마치 약간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추세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고점, 과거에 이제 사상 최고가, 그리고 중요한 대바닥이 됐던 저점, 그리고 지지나 저항, 접점이 많은 이런 자리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1년 이 급등하기 직전에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는 얼마냐? 62,800원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개미 열풍이 불고 나서
그 자리 밑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서 갭을 만들면서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갭으로 다시 깨졌잖아요. 그래서 갭으로 깼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갭으로 깼고 그래서 그 자리가 맥점 중요한 자리가 되고 거기서 이번에 저항을 받고 급락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 된가요? 이 가격대가 지금? 이 가격대가 이제 한 62,000원 정도, 63,000원 정도 되는데요. 6만 전자.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여러 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를 본다는 것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잖아요. 네. 근데 2021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중요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선을 그려보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것과 평행한 선을 복사해서 끌고 오면은 얼추 저점이 이렇게 맞물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 맞물리고 저점이 맞물린다. 접점이 많을수록 의미 있는 추세선, 의미 있는 추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상단을 가더라도 상승 추세 전환을 못 하는 건데 상단을 살짝 못 갔다는 건 그만큼 거기서 매도세가 강했다는 거고. 아, 이번에 어차피 여기서 튈 거니까 내가 먼저 팔고 나가자. 그쵸, 여기가, 이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하나의 저항, 아까 설명드린 저항이 하나의 저항이 있고 그 위에 저항이 있는 거죠. 1저항, 2저항이 있는데 1저항에서 맞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일단 지난번 저점은 거의 이제 99%의 확률로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왜냐면 하락 추세가 계속 살아있고 메이저가 매수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고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모습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저점 부근에 가서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 채널 하단을 보러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얼마대예요 지금? 그러면 대략 이제 4만 원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는 5만 전자를 깨고 4만 전자를 보러 갈 확률이 좀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삼성전자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렇게 믿음이 있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 메이저는 스마트원이는 이걸 놓치지 않죠. 대중들이 왕창 물려 있고 글로벌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공매도를 치면 주가는 알아서 내려가는 거죠. 대중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 전저점이든 전저점이 5만 1,000원대를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는 4만 원 중반이든 근처에 갔을 때 거기서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거나 아니면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게 나와야 일단 단기 저점이라도 될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가 그렇죠. 펀더멘털적으로는 지금 더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더 펀더멘털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그게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보면은 지수는 아직 이 지난 저점 9월 10월 저점보다 위에 있잖아요. 분명히. 네. 삼성전자도 아직 위에 있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12월 초에 한번 깼다가 반등했는데 다시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져 있다는 거는 이미 스마트머니는 굉장히 매도를 하고 있고 얘는 향후 뭐 3개월, 6개월에 펀더멘탈이 안 좋을 것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주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걸 반영해서 계속 신저가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고. 신저가인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뭐 바닥도 추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닥도 추정이 안 되고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잖아요. 주요 대형주 대비해서도 약한 흐름이거든요. 그 얘기는 기술적 분석상 이런 중요한 저점을 보러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대인가요, 저선이? 2020년 8월 저점이 7만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월 저점. 팬데믹 때죠. 팬데믹 때 저점이 6만 5천 원인데, 그래서
1차 7만 1,000원대, 2차 6만 5천 원대를 보러 갈 확률이 내년 한때 이 15만 원 정도. 가던 건데. 네. 네. 그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고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만드는 시도가 나타날 텐데 그때 네. 거래가 터지면서 단기 바닥 패턴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지금 불안한 상태와 또 이제 차트가 지금 맞물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현대차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예, 현대차는 왜냐면 업황상 또 기대해볼 만한 것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차트도 훨씬 양호합니다.